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입니다. 네,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이에요. 다시 보니까 정말 새롭더라고요. 그땐 지겹다,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읽었었는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만연체 문장 사실 읽어내기 참 힘들죠. 마음이 복잡할 땐 특히 이런 책의 글자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주말 내내 읽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지겹다,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땐 이 책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우울하냐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무력감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우울보다는 무력감이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사가 다 그렇다는 듯이 무심하게 너무나 남의 일처럼 패스트가 덮친 도시의 일상을 이 책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이럴 때 이 책 읽으면 역설적이게도 조금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한 일도 생길 수 있다. 우리는 그나마 다행인 거다. 이런 위로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알베르 까미는 중고등학교 때 문학 소설 좀 읽는다 하는 친구들은 다들 한 번씩 시도해보는 작가죠. 이방인 최초의 인간, 패스트 이런 작품들을 썼습니다. 프랑스 문학이 남긴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1913년생입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났죠. 작가이자 철학자죠. 33세 때 1947년인데요. 이때 패스트를 썼습니다. 33살 나이에 이 대단한 작품을 썼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44세 때 사형에 관한 성찰이라는 작품으로 최연소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작가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3년 뒤인 1960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가 만약에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책의 줄거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구성이 간단하다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배경은 인구 20만의 알제리 해안 도시 오랑입니다. 4월 어느 날 이곳에 갑자기 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패스트의 전조였던 거죠. 사람도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도시를 폐쇄하게 되죠. 10개월 뒤 쥐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패스트가 물러난 거죠. 그러고 나서 도시는 정상을 되찾습니다. 이게 이 소설의 줄거리예요. 그 과정 속에서 저자는 부조리와 그 부조리에 대한 인간의 반항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부조리는 실존주의자인 까미가 자신의 철학적인 견해를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개념이죠. 쉽지가 않죠. 불합리한 상황, 이해하기 힘든 상황, 모순적인 상황, 이런 걸 우리는 부조리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범한 말로 하자면 어처구니 없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부조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처럼 패스트가 들이닥친 도시가 딱 그러하죠. 패스트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 일상을 파괴해버립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정말 어처구니 없이 원인도 모른 채 재난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이게 부조리한 상황인 거죠. 이 전염병 때문에 내 가족이 죽고요. 도시가 폐쇄되니까 오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도시 안에 있는 자와 도시 밖에 있는 자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 부조리한 상황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성은 파괴되죠. 두려움에 떨고 내가 살기 위해서 비겁한 짓을 하게 되고요. 죽음을 그저 지켜보게 됩니다. 나에게 닥친 절망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굴욕을 당연시 하게 되는 거죠. 이 말도 안 돼라는 탄식을 자아내게 하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까미는 반항을 이야기합니다. 부조리에 대한 저항인 거죠. 이는 연대의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보건대를 결성하게 되는 거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그 속에서 하면서 패스트에 저항하는 거죠. 연대를 결성해서 잘 버텨내고 결국엔 패스트를 무찔렀다. 네, 이렇게 소설이 끝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이 소설은 패스트가 이젠 잠잠해졌지만 언젠간 다시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죠. 패스트균은 결코 죽지도 않고 사라져 버리지도 않는다 라는 거죠. 사회적 부조리는 언제든 우리 곁을 맴돈다 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울, 무력감 이런 게 계속 느껴지는 거는요, 아마도 부조리라는 게 우리 인생의 동반자 또는 우리네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부조리라는 이 어려운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인물 하나를 찾았습니다. 레이몽 랑베르라는 인물인데요. 신문기자로 나오죠. 원래는 파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시 이 도시 오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가 터진 거죠. 도시가 폐쇄됩니다. 랑베르는 이 도시를 빠져나가고 싶어 해요. 자기는 이 도시 사람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이방인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죠. 또 패스트는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그러니 자기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만나는 사람마다 부탁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안 보내주죠. 이 도시 안에 있던 사람은 그냥 있어야 한다라는 행정명령이 일괄적으로 랑베르에게도 적용이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도시에 갇혀버렸던 거고요. 자기 애인이랑은 파리에 있는 자기 애인이랑은 생이별을 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인과관계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쁜 일을 해서 나쁜 결과가 들이닥친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처구니 없이 나쁜 일이 나한테 생겨버린 거죠. 이게 바로 부조리한 상황인 거죠. 랑베르는 이 소설 속에서요, 까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실행으로 옮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랑베르는 이 도시를 탈출할 방법을 백방으로 찾아다니다가 실제로는 매수를 해서 경비병을 매수해서 탈출할 날짜까지 잡아두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엔 이 도시에 남기로 하죠. 왜냐하면 패스트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연대의식을 느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보건대에 합류해서 패스트와 싸우게 되는 거죠. 까미가 말하는 연대를 통한 부조리에 대한 저항을 랑베르가 가감없이 보여준 거죠. 결국 패스트는 물러가고요. 랑베르는 애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연대투쟁의 결과 인간이 패스트에 대해서 승리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소설 속에서 모두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다 제각각이에요. 예를 들자면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그 연대 그룹의 리더로 활동했던 남자 장타루,
이 남자는 끝내 패스트로 사망하죠. 반면에 하루 종일 완두콩을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는 그런 소일거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 천식에 걸린 노인이 한 명 있어요. 이 노인은 결국엔 살아남아서 달관한 듯이 의사에게 말을 합니다. 패스트란 대체 무언가요? 인생인 거죠. 바로 그거죠. 네, 이렇게 말합니다. 패스트란 인생이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부조리라는 게 우리 곁을 항상 맴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부조리는 우리네 인생의 동반자이거나 우리네 인생 그 자체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염병이나 전쟁 또는 테러, 이런 큰 스케일의 부조리한 상황, 이런 거 말고도요, 우리에겐 작은 스케일의 개인적인 차원의 패스트가 항상 우리 인생을 따라다닙니다. 음주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나서 가족을 잃거나,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욕을 먹거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내가 하던 사업이 망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작은 스케일의 패스트가 우리에게는 항상 발생하죠. 장타루가 이야기한 건데요.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패스트 환자가 된다는 건 정말 지긋지긋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것은 한층 더 골치 아픈 일이죠. 근데 이건 달리 말하자면요, 부조리에 빠져서 사는 거, 이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부조리에 저항하는 건 더 힘든 일이다, 이런 뜻으로 풀이할 수가 있는 말입니다. 저항 자체가 아주 불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자가 차를 몰고 와서 느닷없이 나를 치려고 하는 상황, 이걸 어떻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피하려고 한다? 그게 저항이 아니죠. 그럴 땐 그냥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조리한 거죠. 이처럼 개개인이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 싸우는 거, 에너지가 무척 많이 들거나 혹은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조리한 상황은 단편적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신문기자 랑베르가 사람들과 연대해서 패스트에 저항을 하고 이후에 패스트가 물러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이게 과연 인간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부조리한 일은 이어지고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저항하거나 감내하거나 혹은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 거죠. 무슨 선택을 하든, 그리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패스트는 우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이게 제가 읽은 패스트의 내용이에요. 참 우울하고 무력감이 느껴지죠. 네, 고등학교 때도 이 책 읽고 나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토론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아는 척을 했던 것 같다, 이런 느낌만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책은 어렵네요. 내공을 좀 더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전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